자, 그럼 1번 볼까요? 1번. 자, 1번은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 속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 가치며 여러 기관의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과 동일성이 여러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을 포함한 것입니다. 자, 중복 부분. 자, 이게 뭐예요? 중복 부분. 자, 중복 부분. 필기한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필기한 내용을 보시면 행정 2년편이 나오죠. 행정 2년편. 저는 행정 2년 1단원에 있어요. 자, 찾나?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중복 부분. 그래서 자,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A가 관리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A의 관리 영역이고 이게 B의 관리 영역이고 이게 C의 관리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을 만들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지금 이 A 요 업무 자, 요 X라는 업무는 지금 누가 담당해야 돼? A가 담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A가 몸이 아파서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A라는 이 업무가 그냥 붕 떠버린단 말이지. 그렇죠? 이 중요한 업무가. 이럴 때는 자, 이렇게 하면 A랑 X라는 업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자, B가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지. 자,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바로 그거예요. 자, 때문에 이게 바로 뭔데요? 가배성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세금 체계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일단은 국세가 보통 이제 세금하면 지방세 위주로 시험을 내는데 국세를 중심으로 시험을 낸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도 없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잘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찍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국세 중에서 가장 이 국세가 이제 크게 이제 그 직접세가 있고요. 자, 직접세가 있고 그다음에 간접세가 있거든요. 자, 간접세가 있는데 근데 자,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더 커요. 자, 그리고 이 간접세 중에서도 바로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직접세는 사람이 내는 자, 소득세. 자, 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내는 법인세가 있는데 자, 소득세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자, 이런 순서로 가게 되지요. 자,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3번은 기본 과정에서 누누이 언급했었던 거죠. 인사행정론으로 넘어갈까요? 자, 인사행정론 넘어가 보세요. 인사행정론에서 자, 필기한 내용들. 자, 인사행정론 필기한 내용을 보시면 자, 거기서 그거죠. 자, 직군, 직류, 직렬 이거 나오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항상 언급을 하면서 응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응용이 되지 않고 그냥 외우면 된다. 그냥 외우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나온다. 그대로. 역시 그냥 외우면 그대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옳은 설명은 볼까요? 직위에 포함된 직렬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가 모두 다 똑같아서 채용과 보수에서 동일한 대우를 할 수 있다. 그거 보세요. 뭐예요? 찾아보세요. 뭐예요? 세 개가 다 똑같아. 직급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들이 모였어. 직군이죠. 그 다음에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난이도와 책임도가 달라. 자, 다른 직급의 계열이죠. 자, 이거는 직렬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입니다. 자, 직렬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유사해요. 그대로 써있죠. 필기한 내용하고 직류입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되는. 근데 이제 그냥 외우면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이렇게 표를 그려준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려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은 심화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심화 과정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정부가 건물을 짓는데 500억을 쓰게 돼 있어요. 500억을 500억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지우고 나서 그 건물이 올해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올해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6개월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준 거예요. 임대료를 줘가지고 자, 50억이라고 그랬나? 500억. 자, 그런데 그래서 30억의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470억만 쓴 것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기장을 470억 쓴 것으로 470억 쓴 걸로 기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500억을 썼다가 30억을 벌었다. 이렇게 기장을 하는 게 아니라 470억 쓴 걸로 기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걸 수입 대체 경비라고 불러요. 특강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자, 예산 총계 원칙이 위배되는 거죠. 예산 총계 원칙이 뭐냐면 모든 내용이 다 써 있어라. 예산 속에 모든 내용이 다 써 있어라. 그거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산 총계 원칙.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배웠어요. 모든 내용이 다 써 있어라. 그거 예외입니다. 예외에서 기본 과정에서는 원칙만 배우고 심화 과정에서는 예외까지 배우거든요. 자, 그래서 예산 총계 원칙이 위배돼요.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고위공무원 단체도입니다. 고위공무원제도. 자, 고위공무원제는 전부적으로 통합 관리는 공무원 집단이다. 맞아요. 자, 고위공무원제 이거 인사행정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기본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내가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내가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고위공무원단이라고 전 부처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맞는 설명이고요. 계급이나 직위불제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행정 운영에 자, 융통성이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1급서부터 3급을 폐지했단 말이야. 자, 1급서 3급을 폐지했기 때문에 계급 간의 제약이 약화되는 거죠. 융통성이 강화됩니다.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임용권은 장관이 갖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요. 성과 계약을 통해 자, 고위직에 대한 성과 관리가 강화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맞아요. 얘네들은 성과급 지급받아요. 성과급. 그래가지고 이 고위공무원단 우리 필기한 거 보시면 성과급을 받아요. 성과급. 얘들은 성과급을 받아. 고위공무원단 제도 인사행정에 보면 나와요. 인사행정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이 나와요. 좀 더 넘겨야 돼. 더 넘겨.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고위공무원단 제도, 고위공무원단은 성과급을 받아. 성과급. 한마디로 성과 계약을 맺고 장관하고 성과 계약을 맺어요. 성과 계약을 맺고 그거에 대한 성과급을 받아. 성과급.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 6번입니다. 자,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이번 이 시험은 가르치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면목이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나왔어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한 7문제 정도가 나와서 이 기본 과정,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한테는 아주 불리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한 7문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한 60에서 65. 그러니까 기본 과정 필기한 내용만 열심히 외운 사람은 또 63, 60점. 자, 그리고 자,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도 한 65점, 60점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아쉽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게 행정학이 원래 그렇거든요. 한 3년 전, 뭐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참 뭐 변명을 할 수는 없는데 이 3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학이 필수였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학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전혀 언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해가 갈 때마다 계속 교재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재에 없는 내용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럼 이제 책이 바뀔 때마다 그걸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책이 점점 막 두꺼워지는. 그래서 행정학 책이 너무너무 두꺼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3년 내내 기본 과정이라든지 아주 쉽게 문제가 나오게 되죠. 나오면서 많은 그 행정학 선생님들이 책을 얇게 만들면서 책을 얇게 만든 선생님들이 히트를 치는 이제 그런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나도 덩달아 책을 얇게 만들게 되었어. 그런데 이런 수사과점 새끼들이 이렇게도 골탕을 먹이네. 골탕을 먹이네. 그래서 참 한 3년 내내 계속 교재 내에서만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열심히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에게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조직 시민 행동은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큰 의미가 없는데 자, 조직 시민 행동이란 자, 조직 시민 행동이란 자, 요겁니다. 이 조직에서 자, 공식적으로 자, 요구하지 자, 않아도 자,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자, 조직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자, 구성원 스스로 자, 조직의 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자, 이게 조직 시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직무 역할의 외의 행동이다. 맞고요. 구성원의 역할 모호성 지각은 조직 구성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 구성원의 역할 모호성 지각이 뭐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러면 조직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건 부정적인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잘 몰랐더라도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2번도 정답을 가지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자, 절차 공정성 지각은 조직 자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느낀 거야.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그걸 느끼면 당연히 뭡니까? 조직이 긍정적이죠. 자, 작업장의 청결 유지는 하는 것은 조직 시민 행동의 유형 중 양심적 행동에 속한다. 자, 조직 시민 행동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타적 행동이 있습니다. 이타적 행동. 자, 이타적 행동. 자, 이건 이제 신사회적 행동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양심적 행동이 있습니다. 양심적 행동. 자, 이것은 자, 조직 자, 요구보다 자, 더 많은 자, 봉사와 노력을 하는 거죠. 조직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사적 행동. 자, 신사적 행동은 자, 타인을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의적 행동. 자, 예의적 행동. 자, 예의적 행동이라는 것은 자, 타인에게 자,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 공익적 행동. 자, 공익적 행동. 자, 이것은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자, 이걸 말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작업장을 청결히 하는 것은 조직의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봉사 노력이죠. 양식적 행동 맞고요. 자, 17번도 자, 이 내용도 사실상 행정학 개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정학 개론이 아니야. 이거는 이 정책론의 전문 서적을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단절 균형 모형. 자, 단절 균형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조직이 급격하게 변한 이후 자, 단절 균형 모형이란 자, 이것은 자,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후 자, 사실 이거 강의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행정학 개론이 아니에요, 이건. 자,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후 자, 변하고 자, 이제 정책이 안정되고 자, 균형을 자,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후 정책이 안정되고 균형을 이뤄가는 과정. 단절 균형 모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정책 패러다임 모형.
자, 정책 패러다임 모형이란 자, 정책 변화를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정책 변화를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패러다임으로 설명한다는 게 뭐냐면, 자, 6단계로 설명하는데, 자, 1단계는 패러다임. 자, 패러다임 안정기. 자, 패러다임 안정기라는 게 뭐냐면, 자, 이것은 그 패러다임이 기존 정책이 자리를 잡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의 축적기. 자, 변하기 위한 분위기를 까는 단계, 변이 축적기. 자, 그 다음에 실험기. 자, 드디어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실험기. 자, 그리고 자, 권위의 손상기. 한마디로 새로운 변이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기존의 정책을 건드리는 거야. 기존 정책이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경합기. 자, 경합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 안정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내가 어른이다 이거야. 자, 어른입니다. 자, 내가 어른이야. 그런데, 자, 꼬마가 태어났어. 꼬마가 태어난 겁니다. 꼬마가 점점 커지면서 슬슬 나한테 기어 올라와. 그러다가 얘가 나를 핥혔어. 권위가 손상되지. 그러다가 얘 완전히 커가지고 둘이 맞짱 뜨다가 결국 얘가 이겼어. 그래서 이제 얘를 넘어가는 단계. 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정기. 그죠? 이건 기존 정책의 안정기.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책 패러다임 모형이고,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란,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정책 내부에 자, 동일한 신념을 가진 자, 정책 지지 자, 연합들이 자, 존재하는데, 자, 얘들이 자, 자신의 신념을 정책화시키기 위해 자,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 정책이 변화한다. 자, 이거예요. 정책 내부에 어떤 정책이 있으면 자, 정책 내부에 동일한 신념을 가진 정책 지지 연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정책이면 교통정책 내부에 예를 들어 복지정책을 씁시다. 복지정책을 쓰면 복지정책을 쓰고 있는 내부에 자, 노인은 노인층들, 자, 그다음에 자, 청년들은 청년들, 자, 이렇게 자, 또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정책 의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막 경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합하는 과정 속에서 자, 정책이 변화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노인이 이기면 노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자, 노인 복지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자,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이 이기면 빈민 복지가 나오는 것이고, 자,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제도의 협착. 자, 이런 것들은 진짜 자, 제도의 협착은 뭐냐면 정책이 형성된 후, 자, 정책이 형성된 이후에 자, 변화하지 않고 자, 고착되는 자, 과정을 자,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정책이 한번 맡으자. 그래서 거기 락인 모형, 락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물쇠죠, 자물쇠. 그렇죠? 자물쇠.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책 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 체계를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정책 지지하는 모형이고요. 자, 그다음에 8번입니다. 자, 정부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자, 올해 반드시 이 정부 3.0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나눠준 적도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너무 깊이 있게 나왔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나와서, 자, 빅데이터는 정부 3.0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빅데이터의 특징을 부를 줄은 몰랐네요.
자, 빅데이터의 특징은 정부 데이터입니다. 정부 데이터를 말하는데, 자, 정부 데이터의 특징은 세 가지거든요. 자, 하나는 자, 어떤 교재에도 사실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자, 정말 참 빅데이터의 특징. 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참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빅데이터의 특징은 자, 속도, 자, 볼륨,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은 정보의 비정형성이죠. 어떤 정보라도 예를 들어서 뭡니까? 비디오라든지, 자, 오디오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볼륨은 크기입니다. 자, 크기. 자, 속도는 뭡니까? 재생 속도. 자, 빠른 재생 속도죠. 한마디로 버퍼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정부의 빅데이터는 버퍼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우리에게 올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의 크기가 엄청나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다양성, 정보의 비정형성. 한마디로 정해진 정보가 아니라 별의별 정보가 다 있다는 거죠. 자, 요거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볼륨으로 맞았어요. 근데 비정형성이란 말이야. 그거 틀렸고요. 임시성은 맞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비정형성이 되고요. 임성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속도, 볼륨, 다양성입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은 심화 과정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죠. 다뤘던 얘기입니다. 자, 예산이 국회의장한테 넘어가면, 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 해당 상임위로 갑니다. 해당 상임위로 가고, 해당 상임위에서 그 다음에 예결특위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 의결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깎았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자, 그 예결특위에서 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된다. 자,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 없이, 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각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입니다. 없다 있죠. 이건 심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고요. 자, 10번입니다. 정책 커뮤니티와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하는 것. 기본 과정에서 필기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기본 과정에서 필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대로 그 기본 과정 필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정책 망모형이 네 가지죠. 하나는 합의 정보 모형, 두 번째는 자, 정책 공동체 모형, 세 번째는 이슈 네트워크 모형, 그다음에 인식 공동체 모형 네 가지거든요. 여기서 자, 이슈 네트워크 모형하고 정책 공동체 모형을 비교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자, 4번이거든요. 자, 합의와 관련하여, 자, 정책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자, 이슈 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행한다. 반대잖아요. 이슈 네트워크는 뭐야? 전문가 플러스 개나 소나거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정책 공동체 모형이, 자, 인원수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이죠. 그렇죠? 자, 필기한 내용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나와 있죠? 자, 그렇죠? 그래서 자, 한마디로 갈등이 심한 거 써 있을 겁니다. 갈등이 심한 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슈 네트워크 모형. 갈등이 심하죠? 갈등이 심한 건 이슈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11번도 이미 수업을 했던 내용이죠. 자, 준예산이죠. 자, 이것도 기본 과정이 그대로 있고요. 자, 12번은 심화 과정에 나오는 거거든요. 심화 과정에 나오는데, 자, 2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지방 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 사무의 배분은 제한적 열거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수권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괄적 수권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심화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인데, 포괄적 수권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무를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방에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 이게 포괄적 수권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한적 열거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무를 법률로 하나하나 정하는 거죠. 법률로 하나하나 정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포괄적 수권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것입니다. 심화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자, 13번 집단적 사고입니다. 집단적 사고라는 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집단적 사고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다양성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꼭 뭘 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생기죠. 그런 오류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을 묵살시키고 이 의견의 통일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네, 잘못된 것은 4번이죠.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종 참가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나쁜 거잖아요.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13번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우리가 충분히 기본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자, 틀린 내용은 4번입니다.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자, 정부 실패는 정부의 근본적 시스템의 오류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 실패 때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이라 4번이 틀렸던 거죠. 자, 15번은 뭡니까? 기본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수업할 땐 이런 설명을 했었죠.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정훈 교육을 받는다. 자, 북한을 미워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 근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험을 보는데, 근데 수요일 날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군인들이 북한을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것은 정원 교육 때문이냐 아니면 연평도 사건 때문이냐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연평도 사건 때문이다 이거죠. 이걸 역사 요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요건 프린트를 주고 붙이라고 했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프린트를 주고 붙이라고 했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역사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 16번입니다. 자, 공무원 윤리 확보. 요거는 참 고난도 문제고 참 고난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4번이 틀렸는데요. OECD 국가의 행동 강령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98년에 발표됐습니다. OECD 국가 행동 강령은.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1998년이에요. 1970년대가 아니고 그거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민츠버그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분 간 의사 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얘하고 그 연락책이 있어요. 연락책. 이 연락책은 상당한 공식적 권한이 있을까요? 비공식적 권한이 있을까요? 자, 무슨 뜻이냐면 부산시청하고 대구시청하고 서로 연락을 담당해야 돼. 그 연락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있단 말이야. 자, 한마디로 이제 이 담당자에게 과연 큰 권한이 있을까요? 작은 권한이 있을까요?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공식적인 권한은 없어. 신부름꾼에게 무슨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부산시청에서 받은 정보를 대구시청에다가 살짝 빼고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살짝 어떻게 빼고 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 이렇게 함으로써 비공식적 권한이 존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구시청에다 이런 것을 전해주세요 라고 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전해주면 내가 조금 불리하지는 나한테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살짝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나한테 공식적 권한은 없는데, 공식적 권한은 없지만 이런 비공식적 권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18번은 이거는 특강 때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파이널 특강 때도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법은 다 나오는 내용인데, 자, 맞는 것은 4번으로 갔죠. 자, 19번입니다. 자, 이것도 특강 때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익 집단론은 정치 체계와 참여 이익 집단과 중복 기원 때문에 특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사결정자 앞에는 막 난리치는 소수와 조용히 있는 다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막 해달라고 개난리치는 세력과 조용한 다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개난리치는 소수의 얘기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하지만 대통령 머릿속에는 자 쟤네들 말고도 침묵하고 있는 조용한 다수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까 안 할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자 난리치는 소수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신다원주의는 우리가 기본 과정을 설명했던 겁니다. 신다원주의는 기본 과정에 나오죠. 조직론에 보면 자 신다원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치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이거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하위 정부 부형. 우리 하위 정부 부형 3개 불러보세요. 하위 정부 부형 멤버가 3명. 처리 삼각 불러보세요. 처리 삼각. 이익 집단.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 그다음에 정부 관료인데 자, 틀렸잖아요. 그죠? 이익 집단 맞았고 정당 아니고 그다음에 관료 조직 맞았습니다. 정당 대신 국회 상임위가 들어가야 되죠. 그거 틀린 겁니다. 기본 과정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필기한 내용이 있어요. TV 가설도 필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TV 가설의 문제점 뭡니까? 자, 공급되는 자, 2번이 틀렸어. 공급되는 공급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파급 효과,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파급 효과, 외부 효과가 없다가 전제 조건입니다. 자, 필기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외부 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들어보시면 공공선택론을 보시면 나와 있죠. 일단은 공공선택론에 보면 자, 외부 효과가 없어야 한다라고 해서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좀 그랬어요. 좀 이렇게 나오고 나면 지방직은 훨씬 더 문제가 좀 더 정형화되고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후에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멈추도록 하죠.